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 질환 허리 부분, 예, 나머지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 분리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스폰딜로리시스입니다. 이 다음에 나올 척추 전방 전이증, 스폰딜로리스테시스. 자, 영어가 좀 헷갈려요. 잘 구분을 하시고요. 스폰딜로리시스. 이 전미사 이 리시스가 분리되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자, 척추 분리증은 관절의 간부,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관절의 간부가 결손이 되어서, 즉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는 부분이 결손이 되어서 위아래가 서로 분리되는 질환. 자, 그 분리되는 원인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으로 인한 대부분이 스트레스 골절로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바로 척추 분리증이 되겠습니다. 예, 금방 얘기했듯이 이 원인도 역시 반복적인 부하예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로 이 척추의 관절 부분, 뭐 후관절이 되었든 또는 이 관절의 옆부분, 간부가 되었던 이런 간부 등이 골절이 되어서 위아래가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자세는 주로 젖힘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젖히는 그러한 노동자들 또는 그렇죠. 이 허리를 젖혀서 운동하는 뭐 대표적인 게 역도 선수도 있고 또 뭐 배구 선수도 우리가 스파이크 할 때 허리 젖힘이 과합니다. 자, 그렇듯 이런 허리 젖힘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질환이 바로 척추 분리증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당연히 이제 허리 통증이죠. 하지만 자, 통증의 범위는 허리 통증에 국한됩니다. 즉, 방사통은 일어나지 않고 분리증이 된 부분에서의 허리 통증 국한되어 있고요. 특히 편 운동 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검사 평가에서 당연히 이제 방사선 평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방사선을 찍어보면 특이한 모양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죠? 잘 이렇게 아주 작은 강아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강아지의 음영은 이렇게 간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었다, 그죠?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작은 강아지, 즉 스코트 독 모양의 이런 음영들이 나오고요. 그쵸? 이제 이게 코가 되고, 뭐 이제 앞부분 여기 코가 되고, 귓부분, 이제 꼬리 부분, 뭐 뒷다리 부분, 앞다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목 부분의 밑부분이 이제 이렇게 절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티 독 모양의 음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평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골절 후에 분류압이 흔히 나타난다고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자극이 가고 치료를 하지 않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분리된 뼈 중에 한 개가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앞쪽 전이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나오는 게 앞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척추 앞쪽 전이증이라는 질환이 요 다음에 나올 텐데요. 이 척추의 앞쪽 전이증은 바로 척추 분리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게 만성으로 갔을 때 분리된 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러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가 있더라. 예, 이것도 합병증 잘 기억을 하고요. 자, 중재는 자극을 주는 그러한 스트레스의 요인을 없애주고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일을 해야 된다면 보조기를 착용해서 예, 거기에 대한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뻗침 운동인데요. 자, 이건 이제 통증이 없고 우리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때 뻗침 운동을 해서 강화를 시키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 자, 근력 강화 운동은 우리 허리 근육들, 이제 앞쪽과 뒤쪽 모든 근육들의 강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안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분리된 두 뼈를 제자리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위의 근육들의 강화 운동, 즉 안정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스폰딜로리시스의 운동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펠비 틸팅 운동, 자, 위아래로 이렇게 틸팅 운동, 그 다음이 자, 데드버그 운동이죠. 자, 이 대각선 다리가 굽힘되면서 반대편 상지가 굽힘되는 자, 이게 이제 이 버그 무당벌레다 그죠? 이러한 대각선 운동 등, 그리고 역시 엎드린 자세에서 역시 대각선 운동, 쿼드란트 암 레그 라이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두 가지 2번과 3번이 대표적인 안정화, 허리의 안정화 운동이 되겠어요. 예, 의학적 척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분리되었다. 그럼 당연히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척추 분리증이었어요. 자, 그 다음이 척추 전방 전이증. 자, 또는 척추 앞쪽 전이증 해도 됩니다. 영문을 볼까요? 스폰딜로 리스테시스입니다. 리스테시스. 앞쪽으로 나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해박조로 관절 사이 위에 있는 요게 핵심이에요. 위에 있는 척추뼈 몸통이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자, 이렇게 5번과 4번이 있다면 이 4번이 5번에 비해서 앞쪽으로 전이 되는 질환. 뭐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전에 봤던 척추 분리증 이 대표적인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빈도로 보면 남녀 비슷합니다. 예, 역시 자, 몸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들에게 호발하고요. 자, 특히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잘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L5와 S1 사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L4와 5가 그 다음 순위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S1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L5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 사이에서 전방 전이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인은 선천적 또는 발달 부진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퇴행성의 변화, 피로골절, 자, 골절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좀 전에 봤던 척추 분리증 역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자, 위에 있는 L3, 4가 앞으로 나왔다. 그죠? 그리고 L4가 앞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여기 가시돌기 징후라고 있어요. 이 가시돌기 징후는 자, 여기 보면 L5와 L4 사이에 이 공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사가 이 부분을 쑥 눌러봤을 때, 그죠? 움푹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는 거. 바로 가시돌기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이 생기는 걸 가시돌기 징후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척추분리증. 자, 이렇게 스쿼트 독이 있었고, 이 스쿼트 독에 목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즉, 한쪽의 뼈가 앞쪽으로 전이된 상태가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 이 강아지의 목이 분리된 음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은 뭐 원인에 의해서 한 6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책은 290쪽 원인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과 PPT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분류를 뭐 다 외울 수는 없는데요. 책에 나왔듯이 선천적이냐 또는 퇴행성으로 온 전방 전이증이냐 또는 외상이냐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천성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그쵸, 이 발육 부전에 의해서 이제 앞쪽으로 밀려 나가는 전방 전이증이 되겠고요. 네, 여성에게 좀 많고, 자 이렇게 나가면서 신경을 자 신경의 손상으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에 자 이상이 있는데 특히 뒤 넙다리 근육의 단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제 뒤쪽 근육들의 단축이에요. 그래서 이 전방 전이증 환자들 테스트할 때 특히 SLR 테스트할 때 아주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죠. 주로 이제 뒷다리 근육들의 단축이 나타납니다. 선천성이었습니다. 선천성은 주로 척추뼈 고립판의 기형에 의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전이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종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관절의 간부에 의해서 관절의 간부의 약화에 의해서 이곳이 파괴되고 따라서 위쪽에 척추뼈 몸통이 앞쪽으로 전이되는 가장 흔한 또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봤던 정의에 가까운 그러한 척추 전방 전이증 종류가 되겠고요. 대부분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척추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 자, 분리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 전방 전이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척추 분리증이 이렇게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관절의 간부의 결손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수 있고, 이게 또 초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네요. 아마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위에 있던 이제 선천성이 가까울 텐데, 자, 그래도 세 번째는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외상입니다. 자, 외상에 의해서 관절의 간부가 골절이 되고 앞쪽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겠습니다. 외상이죠, 원인이. 자, 그 뒷장으로 가기 전에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이제 많이 나간 경우겠지, 그죠? 많이 벌어지고 많이 앞쪽으로 나간 경우가 될 텐데,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압박에 대한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고
일상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은 자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소변, 대변 조절 누그러지고 양다리의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약화되고 오래 걸을 수가 없고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고 허리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물리치료 다른 이러한 요법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척추 전반 전이증의 수술이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책 2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종류가 변성이네요. 변성. 자, 그래서 척추뼈 몸통의 변성 또는 관절 간부의 변성이 원인이고요. 이 변성도 역시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성이 되어서 자,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아탈구가 형성이 되면서 신경뿌리를 압박하는 증상을 만들어 질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가 병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런 척추 전반 전이증이 나타나는 병적 전방 전이증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척추뼈 몸통이 앞쪽으로 전이되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자,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 분류 또는 원인에 의한 분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선천성이냐, 퇴행성의 변화냐, 그 다음 외상이냐, 그리고 병적, 즉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런 전방 전이증이 생기느냐, 이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정도, 즉 등급은 얼만큼 상위 척추의 몸통이 앞으로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한 4등급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몸통이 아래쪽에 비해서 25% 나왔을 때 1등급, 50% 나오면 2등급, 75% 나오면 3등급, 100% 나오면 4등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전방 아탈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가시돌기 이런 거는 이렇게 밑에 있는 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탈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탈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임상적인 증상을 볼까요? 자, 역시 넙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이 차츰 증가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허리 통증과 궁둥신경통 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특히 허리 통증은 편 자세 시에 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척추 분리증,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다 편 자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따라서 어떤 운동? 굽힘 운동이 주가 된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뻐긋 이 경직이 있어요. 따라서 허리 움직이는데 힘이 들고 또 움직일 시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또는 심한 일이나 운동 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이제 일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꼭 가져야 되겠고요. 왜냐? 휴식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소실 또는 감소되기 때문에 자, 지속적인 일이나 심한 운동 등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시돌기 징후가 나타납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가시돌기 촉진 시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깊은 함몰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시돌기 징후라고 합니다. 자, 물리치료적인 검사,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넙다리 뒤쪽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허리 굽힘과 또 SLR에 대한 제한이 나타납니다. 자, 다리를 펴고 드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허리를 굽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방사선 소견으로 자, 허리뼈의 앞뒤 움직임이 3mm 이상 벌어진 경우 역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자, 앞으로 많이 나갔을 때 유합술, 통증이 심하면 당연히 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는 보존적인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자, 이런 보존적인 물리치료로서 통증, 또 근력 약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이 보조기, 우리 움직일 수가 이제 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조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인지를 시키도록 하고, 역시 약간의 이런 허리를 보조하고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보조기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자, 이 전방 전이증도 역시 척추가 분리되고 앞쪽으로 나가고 불안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안정화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굽힘 운동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허리 질환에서 자, 펴했을 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굽힘 자세에서 굽힘 운동 위주로 자, 시행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굽힘 시 통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운동? 펴 운동, 백핸즈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의 반대 방향의 운동을 통해서 자, 통증을 조절한다. 예, 자, 여기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자, 다음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 여러분 책은 293쪽을 참고합니다. 자, 척추의 후관절, 바로 이제 이게 척추 후관절인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이 뒤로 젖히면 그렇죠. 후관절의 위아래 후관절이 좁아지고 후관절 사이로 나오는 이런 추간공, 후관절 사이에 있는 추간공 역시 좁아지는 걸 볼 수 있고, 허리를 굽힘하면 반대로 이런 후관절들은 공간이 늘어나는 것,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관절 부분에서 이제 고장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지나가는 이런 말초신경을 압박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공간을 넓혀주는 건 바로 굽힘이에요. 따라서 후관절 증후군도 역시 주로 펴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허리 펴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나고, 따라서 역시 굽힘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요를 보면 척추관절 면에서 운동성 기능 장애로 인한 허리 통증을 포함하는 이런 임상적 증후군을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체 요통 환자의 10에서 40%, 많은 수치입니다. 그죠? 예, 요통 환자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허리 질환, 척추 질환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감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분리증인지 전방 전이증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간판 탈출증인지 지금 보고 있는 척추의 후관절 증후군인지 일단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을 찾는 감별 진단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 후관절의 저가동성이 주로 원인이 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이러한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성이 저하가 되고, 따라서 이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 또는 물령 조직들의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적인 증상을 보면 이 저가동성을 일으키는 게 다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후관절에 있는 염증이나 물령 조직의 비후가 바로 저가동성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 후관절의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통증은 심해집니다. 특히 편 운동, 이렇게 공간이 좁아드는 후관절이 딱 맞물리는 이러한 편 운동에 의해서 통증이 증가되고, 따라서 허리 굽힘에 의해서 통증을 감소, 따라서 어떤 운동? 예, 굽힘 운동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방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허리에 국한된 통증이다. 검사 및 평가는 예, 후관절의 가동성 평가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자, 가동성 평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4분원 검사예요. 바로 예, 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뒤로 일단 젖히고 해당되는 의심되는 부위로 그렇죠, 이렇게 턴하는 모양의 4분원 검사가 바로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테스트하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재는 이 저가동성이 있는 후관절을 운동성을 회복시키는 거다. 당연히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또 부종이 있으면 부종을 가라앉힌 후에, 즉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된 후에 자, 이렇게 운동성 증진을 위한 운동 처치를 합니다. 네, 관절의 도수치료, 치료적 운동 다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성을 회복한 후에 꼭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그 근육에 대한 강화예요. 운동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근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은 척추 기형입니다. 294쪽입니다. 자, 이 척추 기형은요, 자,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척추 기형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통증이나 척추에 이러한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그냥 평생 본인이 척추 기형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력이에요. 자, 이 그림 볼까요? S1에 L5가 붙은 거예요. S1에 위에 있는 L5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세크럼이 몇 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1에 L5가 붙은 기형. 자, 이게 L5의 엉치뼈 대기라고 합니다. L5의 엉치뼈 대기. 이걸 세크랄리제이션 영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294쪽에 영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세크랄리제이션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요. 세크럼이 하나, 둘, 네 개밖에 없어요. 즉 S2에서 시작돼요. 그럼 S1이 어디 있을까? 예, S1은 위에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S1이 위로 나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S1이 허리뼈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서 영문으로 lumbalization of S1이라고 합니다. 그냥 짧게 lumb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형들이 허다한 기형이에요. L5가 S1에 붙는 거 또는 S1이 위로 떨어져 나가는 거, 자, 이러한 기형들이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려면 우리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본인의 척추의 기형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예, 뭐 그 외에 갈림증,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척추의 일부가 결손되는 반척추, 굴성 후관절, 굴성이라는 말은 자극 받는 쪽으로 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뼈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기형들. 자, 중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예, 좀 전에 봤던 척추 질환들과 비슷한 중재 방법, 그러니까 보조기하고 보존적 치료 방법하고
그러한 비슷한 중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척추에서 허리 질환이었어요.